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더 아팠습니다. 오늘은 이전에 올린 영상의 후편입니다. 외손주 육아로 힘든 친정 부모님과 딸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저는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쿵 하는 소리로 감정을 눌러버리듯. 하지만 그건 엄마를 향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제 마음이 이미 꽉 닫혀 있었던 거였죠. 제가 문을 닫은 건 대화가 아니라 거리였습니다. 피곤했고 지쳤고 어쩌면 엄마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던 걸지도 몰라요. 엄마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오늘 회사는 어땠는지, 저는 괜찮은지, 그 어떤 말도 없으셨어요. 그냥 조용히 돌아서셨고 멍하니 식탁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조용함이 흐르고 그 조용함이 제 안에서 벽이 되었습니다. 그 적막함이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말없이 건네는 표정 속에서 엄마는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수백 가지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힘들다, 지쳤다, 너무 오래 맡았다, 나도 좀 쉬고 싶다. 그런데도 엄마는 끝까지 입을 다무셨습니다. 맞벌이를 시작하면서 아이를 엄마께 맡긴 지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죄송한 마음뿐이었어요. 제가 불편할까봐 최대한 빨리 퇴근하려 했고 주말마다 외식이라도 하자며 아이를 데리고 갔죠. 용돈도 자주 챙기고 엄마가 좋아하시는 반찬도 사다 드렸어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엄마도 이해하실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엄마는 됐어 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고맙다는 인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건 말하지 않아도 알아가 아니라 말할 힘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엄마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고 미소도 억지로 짓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죄송하다고 말하면 정말 죄책감에 숨이 막힐까봐.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제가 지쳐 있었던 건 맞아요. 매일 아침 6시에 눈을 뜨고 분주하게 출근하고 회의나고 점심은 대충 때우고 다시 야근, 정신없이 사는 게 제 일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엄마와 아빠는 하루 종일 아이와 씨름하면서 밥 먹이고 재우고 울면 달래고 기저귀 갈고 그런 하루를 저 대신 살고 계셨어요. 제 아이의 하루를 대신 살아주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게 강함이라고 생각했어요. 역시 엄마야, 대단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건 침묵 속의 단념이었어요. 기대하지 않기 위한 방어, 감정을 숨기기 위한 선택. 말을 안 하니까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엄마는 점점 말이 줄어들었고 눈도 마주치지 않으시고 식사도 더 간단하게 드시고 어느 날은 아이가 아프다고 울자 조용히 안고만 계셨어요. 예전 같으면 병원 가자고 먼저 말씀하셨을 텐데 그날은 아무 말도 없으셨어요. 아이를 아는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 침묵이 점점 저를 죄책감으로 무너뜨렸습니다. 내 아이를 키우기 위해 엄마에게 짐을 떠넘긴 건 아닐까? 나 혼자 편해지려고 한 건 아닐까?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지만 정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이 아팠고 미안했고 그래서 더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탁 닫고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엄마, 우리 좀 이야기해요 였는데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고 눈물이 차올랐고 아무 말도 못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 안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왜 나는 엄마 앞에서 그렇게 작아지는 걸까? 그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엄마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연락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괜히 전화를 걸어놓고 아무 말도 못하고 끊을까봐. 혹시 엄마가 받지 않으시면 더 무너질까봐. 그래서 연락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였어요. 아이를 데리러 가지 않으니 엄마는 조용히 아이를 아빠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빠는 아무 말 없이 아이 손을 잡고 와서는 잘 있었어? 하고 웃기만 하셨죠. 그 웃음 속에서 저는 더 울고 싶어졌습니다. 그 침묵이, 그 말없는 배려가 너무 깊은 사랑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날 아이는 제 무릎에 앉더니 할머니 집에서 그림 그렸어 라고 말했습니다. 무심코 고개를 돌리자 아이 손에 종이가 들려 있었어요. 거기엔 삐뚤빼뚤하게 그려진 엄마 얼굴과 제 얼굴이 있었고 그 아래엔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느새 울컥하고 눈물이 또르르 흘렀습니다. 아이에게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할머니 집 어땠어? 라고 묻는 그 한마디조차 괜히 아이가 뭔가를 느끼게 될까봐. 사실은 아이가 해맑게 할머니 울었어 라고 말할까봐 무서웠던 것 같아요. 며칠이 지나고 냉장고에 붙어 있던 가족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엄마, 아빠, 아이, 그리고 제 모습. 모두가 웃고 있는데 유독 제 얼굴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딘가 웃고 있는 척하는 표정.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나는 이 가족 안에서 가장 외롭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나만 벽을 쌓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도 아빠도 아이도 다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저는 혼자 그 시선을 피하고 있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 무너진 마음을 들키기 싫었던 걸까? 괜찮은 척, 버티고 있는 척, 사람들 앞에선 늘 당당해야 했기에 집 안에서도 그 가면을 벗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종이에 펜으로 한 줄을 썼어요. 엄마, 저 요즘 많이 미안했어요. 그 한 줄이 전부였어요.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접었다 펴기를 반복하다가 그냥 식탁 위에 올려두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은 아이를 부모님께 맡기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했고 저도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답장은 없습니다. 엄마는 그 종이에 아무 말도 적지 않으셨고 전화도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엄마가 싸주신 반찬통에 제가 좋아하던 계란 장조림이 담겨 있었어요. 예전보다 더 부드럽고 더 달콤했어요. 그리고 한 켠에는 깨소금 살짝 뿌려진 김치전 2장도 들어 있었어요. 엄마가 평소 잘 안 하시던 반찬이었는데 그날은 담겨 있었어요. 조금 달았고 조금 짰고 많이 따뜻했어요. 그게 엄마의 말이었겠죠. 괜찮다. 나도 미안하다. 우린 다시 괜찮아질 거야. 반찬통 뚜껑을 덮으면서 저도 한마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그날 문을 닫은 건 엄마가 아니라 저였습니다. 진심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전해질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